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 등 신변에 대해 각종 서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이 계속 묘연하다 보니까 건강 이상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상태를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된 직후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정부가 해줬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는 뭐 건강이 이상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거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정부가 북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에 이상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정치국 회의 참석 보도 이후에 아무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동정과 관련된 북한의 보도라든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이게 건강이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모르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조금 알쏭달쏭한 언급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진화가 되지 못한 제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취득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정보의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우리 정부가 이런 북한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들을 사용을 하죠.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위성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상업 위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촬영, 인공위성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 판독된 사진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정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시긴트라고 하는 신호 정보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뭐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 정보, 인적 네트워크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휴민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정부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본 결과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단언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다양한 정보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그 기억을 거슬러 보면 2008년 8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쓰러지고 난 직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국면이 됐을 때는 칫솔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더라라는 정도까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정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강 이상설이 더 증폭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데일리 NK라고 하는 조금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점점 더 불어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수술과 관련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그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네. 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영상을 이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한 그런 영상인 것처럼 뿌려지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의혹들이라는 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기억하기로는 6년 전에도 위중설이 제기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와 지금 좀 어떤 점이 갖고 다른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때도 한 40일 정도 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신병 치료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징후들이 사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공개석상에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리를 저는 것과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좀 더 나아간다면 뭐 수술을 받거나 하는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이 분명히 가능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징후들을 포착할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당장 건강이 이상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과 2월에 10일 이상 공개석상의 모습을 예. 드러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종종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뭐 그것이 이제 휴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잠시 자리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활동들, 이를테면 축전을 보낸다거나 예. 감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닥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축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감사문을 전달해서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는다든가 이런 행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제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2014년도하고는 예.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다른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태구민 당선인의 발언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덧붙여서 김여정보다는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태구민 당선인께서 과연 북한의 권력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평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었었고 결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는 김평일 그리고 그의 동생인 김영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격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중심부에서 완전히 밀려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평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년 넘는 세월을 해외에서 전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태구민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에는 김평일과 비슷한 나이대의 권력 핵심부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김평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평일과 동창이었거나 예. 아니면 김평일과 사진을 찍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심지어는 평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평일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태구민 당선인이 그 어젠가요? CNN과 인터뷰에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일 네. 것이다. 부축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말씀에까지 그러한 언급에들까지도 저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차근차근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예측과 추측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북한이 좀 오랫동안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지만 좀 이 질문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드러낸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궁금증 자아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언제 나온다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공개석상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미뤄보면 네. 지금 어쨌든 김정은 체제 들어서 특히나 작년 그리고 올해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현지 지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동해 지역, 동해 쪽에서 군사훈련이 많았습니다. 네. 미사일을 쏘거나 포사격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형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